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을 산다고 빚내서 정부가 지금 특별 보금자리론 해준다고? 서울이 지금 제일 사기 좋은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세 지금 매물의 최저 호가가 11억, 즉 2015년 초반 가격 더 떨어진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쇼미더데이터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인터뷰 이후에 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또 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네. 11월, 12월 두 차례 연속 미미하게나마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30일이죠. 특례보금자리가 실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래량이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뭐 그래 봐야 지금 1월 달에 지금 서울이 267건이거든요. 매물이 지금 5만 건이 넘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전체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너무 없죠. 이게 좀 그래프가 너무 작으니까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근데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고 나서 거래량이 가장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1월 달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뭐, 미국이 망한다, 막 주가는 뭐 1000밑으로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1163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거래량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6,000건 이상의 거래량도 이렇게 회복이 됐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163건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2021년 12월 달 이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거래량이. 네. 그리고 잠깐 22년 초에 잠깐 거래량 반등 들어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1000건이 안 돼요. 지금 몇 달 동안. 이게 언제서부터냐면 22년 7월 달부터는 아예 1000건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런 거고 요 데이터는 지금 1월 18일까지 집계된 건데, 뭐 네.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또 설도 있었고, 거래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일부 뭐 어디에서 뭐 거래가 나왔느니 뭐 반등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전혀 중요한 뉴스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은 거래량이 심각해도 심각하도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1월 3일 대책 네. 이후에 이 거래량 데이터보다 좀 더 이제 주관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급 동향 데이터예요. 네. 1월 3일 대책 이후에 이 수급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 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수급이라면 네. 매매 수요랑 그렇죠.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요 파란색, 요 위에 게 매매 수급 차트고 밑에 게 전세 수급 차트거든요. 근데 매매 수급 차트에서는 매도자의 숫자, 매수자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이 매도자의 숫자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줄었죠? 네. 줄었어요. 근데 줄은 게 어느 정도 줄었죠? 되게 미미하게. 네, 아주 미미한.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좀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가 조금 올라왔죠. 조금 올라왔죠. 진짜 조금 올라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진짜 뭐 눈곱만큼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시장에 바닥이 왔느니 다시 올라가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숫자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매매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시장이 중요합니다. 전세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요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100% 실수요입니다. 실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세 수급과 전세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전세 수급이 어때요? 100m로 한참 지금 43.4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수치냐면요, 이 데이터가 공개된 2003년 7월 달 이후로 지금이 제일 안 좋아요. 금융위기가 한창 심각한데 있던 때도 60 몇이었어요. 65. 근데 지금은 50도 안 돼요. 43.4.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가, 실제 수요인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지금이. 입주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가가 반등하지 않고, 즉
실제 수요의 모든 집합체인 전세 가격이 다시 안정권인 10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일단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자, 이때 보세요. 2009년에 이때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 떨어졌다. 이때 반등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때 반등이 왔을 때 전세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 금리 때 잠깐 이렇게 됐다가 급속도로 올라왔죠.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세 수급이 다시 위로 쭉 100 한참 위로 쭉 올라가면 그래서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럼 전세 가격이 강세를 띨 거고, 그럼 전세 가격이 강세를 띄면 매매 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통과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첫 번째 문조차도 지금 지난 20년 동안 가장 춥다. 그 문이 아직 지금 문을 열 기미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하락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값이 오르면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매매가와 갭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또 집값이 상승하고 맞아요. 이런 건데 네. 지금은 사실 전세값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는 분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럼 아직 하락이 충분치 않아서 계속 하락하는 거고 네. 이 여파로 집값 네. 상승 이렇게 뒷받침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지금 다 오르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어렵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을 산다고 빚내서 정부가 지금 특별 보금자리론 해준다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갈아타게 해서 좀 금리 부담을 낮춰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정도의 효과인 거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신규 주택에 대한 이런 수요를 끌어올린다? 아니,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 살짝 줄었고 매수의 눈곱만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등한 건 맞지만 과거 대비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바닥 다지기로 보기는 어렵다. 자, 보세요. 바닥을 다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전세 수급이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매매 수급 차트에서 매도세가 보시면 출렁출렁 내려오죠. 그 다음 출렁출렁하면서 빨간색인 매수세는 올라오죠.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2013년이에요. 2013, 14년.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대세 상승을 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도세는 여전히 너무 많고 매수에 거의 없고 무엇보다 뭐다? 1차 가문이 전세 수급이 지금 100보다 올라선 게 지금 역사상 최악이라고요. 제가 진짜 데이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의 이제 뭐 KB부동산 통계나 한국부동산 통계는 실제 데이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실거래가를 보거나 시세 보거나 통계 차트를 보거나 이거는 다 틀려요. 지금 뭘 봐야 되냐? 호가를 봐야 되는데 이 호가를 보잖아요. 전세 가격이 혹시 몇 년도 가격까지 지금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 지금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저도. 2018년 정도? 2018년. 이것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더 쓰신 거죠, 지금.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원래 한 19년, 20년 얘기하려다가. 네, 19년 정도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16년, 17년 갈까지 어. 떨어졌어요. 어디가? 강남도. 그러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호가 추이를 네. 좀 보여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서 서울에 1000세대 이상 넘는 주요 단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 매도 호가가 이 네. 집주인들의 심리 그럼요. 이거를 네. 여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별표가 붙어 있는 대장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로 가서 매매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가 호가가 지금 보시면 1월 26일 날 최저가가 얼마 32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1월 2일 그 대책 전이 31억. 근데 지금도 최저가가 얼마요? 여전히 31억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만 지금 1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1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31억이면은 시세 기준으로 레미안 퍼스티지가 언제 가격이냐? 31억이면은 2019년 연말, 2020년 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19년 말이나 2020년 초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매매가는. 근데 전세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전세가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해는 돼요. 근데 이 전세의 낙폭이 제가 보기에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27.8%가 떨어졌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세 최저가는 원래 11억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요게 이제 13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럼 11억, 13억이면 언제적 가격인지 볼게요. 자, 13억이면 13억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언제적 가격이에요? 2016년? 예. 자, 보세요. 11억이었으면요. 전세 11억이면 2015년 가격이에요. 아무리 지금 무슨 물가가 오르고 뭐 했다 할지라도 지금 레미안, 서울에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세 지금 매물의 최저 호가가 11억. 즉, 2015년 초반 가격. 근데 조금 지금 최근 올라와서 13억이니까 2017년 가격까지 지금 17년, 18년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지금 어떤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이렇게 됐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난방비에서 많이 느끼지만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 자체가 야, 이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자까지 이중고가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16년 초반 가격까지 지금 떨어진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실에 이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선호한 아파트죠. 네.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리센츠를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매매가가 지금 최저가가 지금 18억 3천까지 있습니다. 네, 18억 3천까지 있고 1월 3일 대책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18억 5천인데 지금 18억 3천까지 지금 최저 호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 1월 3일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 매물량은 보시면 되는데 매물량이 요 회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매물량이거든요. 자, 1월 3일 이후에 만약에 진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매물이 이런 대단지 매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줄어들어야겠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더 늘어나고 있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8억 3천이면은 언제적 가격이냐면 18억 3천이니까 19년 역시 한 가을 정도. 10월, 11월 요 정도 가격이 지금. 네. 그리고 20년 초반의 가격. 그러니까 매매가는 이제 요 정도 거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자, 2020년과 21년에 나타났던 이 이례적인 상승은 이 가격은 잊어라. 특히나 수도권이나 고평가된 광역시들.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014, 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못 오르다가 이제 오르는데 거기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다 떨어지고 있는 건데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시는 달라요. 거기는 이미 이렇게 보신 것처럼 14년대 바닥치고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갔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한 20% 이상 상승했던 건데 그래서 이 가격은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알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매매가는. 이때 생각하면 많이 싸 보이죠? 리센츠도 26억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8억, 지금 3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7억 7천이 빠졌잖아요. 너무 싸 보이지?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비상적인 가격이었고 지금 한 19억 정도서부터 빠지는 게 진짜 빠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들어갈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적정 가격은 어떻게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 17년, 18년 정도까지 가격까지 빠지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저는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인 전세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매매가가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발생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는데 저는 2017년이나 2018년도 초반, 초중반 정도의 매매가 거기까지 떨어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무릎 밑에서 사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는데 우리가 2020년, 21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올 줄 몰랐던 것처럼 반대의 상황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2016년이나 15년 가격까지 떨어진다.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네. 근데 제가 일단 전세는 이미 그 비슷하게 떨어졌다. 네. 자, 보시면
리센츠가 이제 5,500세대, 엄청나게 큰 세대인데, 여기가 지금 최저가가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월 3일 대책 이후에도 변화가 없죠. 조금, 최저가가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어요, 지금. 그럼 이 전세 8억이 언제 가격을 보자 이거예요. 2015년 7월 달에 8억 천 찍었죠. 우리가 아까 반포 봤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천 세대가 잠실. 넘는 잠실 쪽 봤죠? 그랬더니 지금 전세 가격은 2015년 중순이나 2016년 가격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호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전세로만 놓고 보면 지금 뭐 너무 싼 거죠. 물론 이제 이자 부담이 있고 사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매매가는 거품이 지금 덜 빠진 거예요. 이제는 전세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사실 너무 과도한 측면들이 좀 있다. 이제는 전세는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왜? 아니 2015년, 16년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통화량의 총량과 지금의 통화량의 총량과 그때 사람들의 소득과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완전 다른데,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과도하게 떨어진 건데,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매매가는 여전히 19년 말이나 20년 초 가격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7년 정도의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좀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좀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두 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좀 대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1.3 대책으로 조금 뭐 매매 심리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매도 호가를 봤을 때 큰 네. 변화는 없는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전세는 바닥쯤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 가격이 지금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2015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격 떨어졌으면 이거는 사실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으면 이걸 좀 정부와 비슷하게 좀 워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전세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요.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15, 16년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 입주 물량이 있든 뭐 하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좀 과도한 공포에 조금 빠져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거의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더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거의 진바닥 근처는 전세 시장은 어찌됐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임대 시장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